예, 안녕하세요. 지메스에서 디지털 매니팩처링 테크노메시스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종입니다. 오늘 저희 숨겨진 생산 비용을 찾아주는 플랜트 시뮬레이션 세미나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 시뮬레이션 최적화 방안 트렌드라는 주제로 플랜트 시뮬레이션의 최적화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지멘스 협력사 캐디언스 시스템 박정태 엔지니어께서 플랜트 시뮬레이션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분석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5분 동안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 시뮬레이션 최적화 방안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개 회사 600명을 대상으로 적용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평균 투자 대비 12배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ROI는 평균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플랜트 시뮬레이션 사용을 통해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공장 개조 및 신공장 투자 시에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경쟁사 제품 대비 플랜트 시뮬레이션이 물류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단연코 리딩을 하고 있고 높은 네임 밸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 시뮬레이션 최적화 방안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지멘스 제품 플랜트 시뮬레이션과 CG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물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서 제조 공장의 레이아웃, 물류, 스케줄링, 양산 캐파 검증 등을 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장 운영 효율, 완성 라인 생산량, 적정 재고 수준, 적정 제품 투입 비율, 공장 운영 및 생산 소요 비용, 생산 공정 효율, 최적 사이클 타임, 설비 이용률 등을 기존 공장 분석 시 또는 신공장 건설 전에 검증을 통한 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생산 공정에서 병목 공정을 탐색하고 제거할 수 있고, 생산량 증대와 자재 이송 거리 등을 단축할 수 있고, 기존 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 주는 속성치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고, 생산 흐름 최적화를 위한 제조 자원의 재배치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히즈는 최적화 소프트웨어로서 디자인 스페이스 탐색을 효율적이고 쉽게 사용하여 최적 파라미터 산출을 지원합니다. 타 시스템에서 여러 단계를 통한 최적 설계 파라미터 값을 찾기에 노력하였다면, 히즈는 지능형 자동 탐색을 이용하여 빠르게 최적 변수 값을 찾아내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히즈는 세르파 탐색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탐색 기법을 동시에 혼용하여 탐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변수, 개수, 최대 탐색 횟수 등에 따라 자동으로 탐색 기법을 조율하는 어댑티브 방식을 지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최적 설계 알고리즘이 탐색 성능 비교표에서 보면 세르파 탐색 프레임워크가 유전 알고리즘, 제네텍 알고리즘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의 변수 최적값을 찾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보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네틱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하고 히즈를 연계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히즈 연계를 통하면 최적 전문 툴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더 활용할 수 있고 최적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 히즈 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공장 안에 4종류 타입의 AGV과 각 타입별로 1개에서 20개 사이의 최적의 AGV 개수를 찾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시뮬레이션으로 모두 조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더욱이 생산 순서, 버퍼 크기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적어도 100만 번 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히즈에 연계하여 디자인 스페이스 탐색을 통하여 최적의 변수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희즈는 설계 공간 탐색과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설계자나 엔지니어는 희즈를 통하여 모든 설계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 설계안을 획기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랜트 시뮬레이션과 연결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과 희즈 연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의 플랜트 심2 희즈 기능을 이용 익스페리먼트 매니저와 인아웃 변수를 정의하고 플랜트 시뮬레이션의 SPP 파일을 희즈에 로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면 됩니다. 화면의 예시에서 보여주듯이 엔지니어가 시뮬레이션을 하여 얻은 결과와 희즈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415로 더 증가했고 코스트는 더 낮췄으며 총 AGB 대수는 25개를 줄였고 작업자 수도 18명으로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독일의 지멘스 모터 생산 라인입니다. 배치 러너 크기, 배치 크기 변형, 공전 시간 등을 포함한 36개의 매개 변수를 희즈를 연계해서 자재 수요를 7% 절감하고 컨테이너 수를 42% 절감하고 일일 생산 시간을 20분 줄였습니다. 초기 계획과 최종 계획,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1500개의 생산량 기준으로 생산 시간과 컨테이너 수가 절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정 수화물 처리 물류 사례입니다. 시뮬레이션 제약 조건은 소스의 개수, 드레인의 개수, 이미 정의된 레이아웃, 계획된 스루풋, 보안 레벨 3, 장소 간의 이동은 AGV만 적용되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적화에 제어되어야 할 매개 변수의 종류는 전체 13개였습니다. AGV 차고당 AGV 수, AGV 속도, 가속도 등 매개 변수, AGV 배터리 관리, AGV 차고당 주차 대수, 차고당 충전소 수입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과 희즈를 적용하여 필요 AGV 대수를 13% 절감했습니다. 충전 스테이션 수는 17% 절감했고 전체 코스트, 소요 비용의 14%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 시뮬레이션 최적화를 위해서 플랜트 시뮬레이션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되지만 희즈를 연계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공정 시뮬레이션 최적화 방안 트렌드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문의사항이나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전스 시스템 플랜트 시뮬레이션 엔지니어 박정태입니다. 금일 웨비나에서 공정 물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플랜트 시뮬레이션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특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 세션 마지막에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팅방에 답변을 올려주시면 질문당 선착순 3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현실상에서 풀기 힘든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을 할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해서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시뮬레이션 분석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분석 두 가지 과정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두 가지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플랜트 시뮬레이션의 강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링 파트는 직접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변경하셔야 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기능을 소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분석 파트는 실제 현업에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해야 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기능을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모델링의 특장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모델링 기능은 빠른 모델링을 지원하고 모델 변경에 대한 편의성을 지원합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공정 물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중 독특하게 객체 지향 모델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객체 지향이라는 특징 덕분에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빠른 모델링이 가능하고 기존에 개발된 모델의 변경이 유용합니다. 우측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객체 지향 모델링의 예시는 다음 달고나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달고나 절단 틀로 동일한 형태를 가진 달고나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달고나의 형태를 바꾸고자 하면 달고나 절단 틀의 형태만 바꿔주면 쉽게 다른 형태의 달고나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달고나 절단 틀을 클래스, 만들어진 달고나를 객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객체들은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작업자 객체와 같이 속성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값들은 다양한 객체들을 구분해 줍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에서 처음 모델을 생성하였을 때 좌측에 클래스들의 집합인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보입니다. 즉, 달고나를 만들 여러 달고나 절단 틀들의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 프레임에 드래그 앤 드랍하면 쉽게 달고나와 같은 객체들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들로 간단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 과정을 모델링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3개의 객체의 프로세싱 타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객체는 하위 단위로 갈수록 그 특징이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show inheritance는 선택한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객체들을 보여줍니다. 클래스와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객체는 상속 관계를 갖습니다. 현재 스테이션으로부터 파생된 객체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클래스에서 변경한 속성은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객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그 예시로 스테이션 클래스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속성은 모델 프레임에 있는 3개의 객체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션 클래스에서 생성된 샘플 어트리뷰트 속성이 스테이션으로부터 파생된 3개의 객체에도 생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빠른 모델링과 쉬운 모델링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생성해준 속성은 객체별로 구분해주는 새로운 속성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객체별로 생산 물류 시뮬레이션과 관계된 통계 속성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값들은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며 동적으로 변화됩니다. 통계값들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구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동된 시뮬레이션 시간 동안 프로세스 2에 누적된 통계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객체를 오픈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 객체의 설비 가동률, 자원 점유율과 같은 통계값이 별도의 설정 없이 누적됩니다. 이처럼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생산 물류에 특화된 속성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모델링 시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줍니다. 만들어진 객체는 클래스로 새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 지향 모델링 방식으로 계층 설계가 가능합니다. 계층 설계의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모델링의 편의성을 제공해 줍니다. 계층 설계의 예시로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장과 공장 간 물류 분석 모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 것은 공장, 라인, 설비 등이 존재합니다. 현재 공장 사이의 물류를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공장 단위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정들이 배치된 모델을 팩토리라는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할 메인 모델 프레임을 생성하겠습니다. 생성된 메인 모델 프레임에 3개의 공장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3개의 공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팩토리 클래스를 수정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재 투입과 배출에 관련된 객체를 지우고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팩토리 클래스의 변화는 메인 모델 프레임에 있는 3개의 공장에도 반영이 됩니다. 공장에 투입된 자재와 완성된 제품의 배출을 위해서 관련된 객체들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모델 프레임에 추가된 객체들을 연결해 주므로 앞서 구상하였던 공장과 공장 간 물류 분석 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층 설계는 빠른 모델링 뿐만 아니라 모델 유지 보수에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라 엄청난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옵니다. 요약하자면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객체 지향 특징 덕분에 모델 개발에서 엄청난 시간 단축을 이룰 수 있고 모델 변경 및 확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또한 산업별로 특화된 라이브러리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빠른 모델링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창고, AGB, 크레인, 연속공정과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자동창고 라이브러리인 HBW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산업별로 특화된 라이브러리는 간단한 입력값의 변경으로 구상한 모델링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장점이 모델링의 기본적인 강점이라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플랜트 시뮬레이션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강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과거 문서 기반 엔지니어링에서 모델 기반의 엔지니어링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즉, 엑셀, 파워포인트 등 문서 기반으로 엔지니어링 업무가 관리되고 협의되는 게 아닌 제품 또는 프로세스 단위로 프로토타입 같은 모델들이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돼서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엔지니어링이 진행되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정보가 단절 없이 왜곡 없이 유연한 플로우를 형성하게 하여 엔지니어링 전략의 변화와 변경에 매우 효과적인 관점을 갖게 합니다. 즉, 모델 기반의 엔지니어링은 생산의 디지털화를 가능케 하여 궁극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기본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초석으로 역할합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엔지니어링 업무 변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멘스의 다른 PLM 소프트웨어와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더불어 지멘스 설비와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또한 다른 설비와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켓, OPC UI와 같은 외부 인터페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 생산 시스템의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SQLite,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인터페이스도 존재합니다. 또한 JSON, XML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포맷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T, DWG, DXF, 파라솔리드 등 3D 그래픽을 자유롭게 불러와 쓸 수 있는 다양한 3D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측에 보시는 이 4가지 예시와 같이 이런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개발된 모델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확장성과 잠재성을 가진 모델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 프로젝트 모델이 아닌 2차, 3차로 더욱 활용될 수 있는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모델과 생산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우측에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일종의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의 특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좋은 생산 전략은 신뢰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생산 캐파가 200개였는데 실제 3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었다면 많이 생산할 수 있었다곤 하더라도 신뢰할 수는 없는 생산 시스템이라 잘 수립된 생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산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측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증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의 평가 요소들을 검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좋은 생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생산 시스템의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실제 플랜트 시뮬레이션 분석 기능을 통해서 라인 밸런싱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객체들이 배치된 모델 프레임에 설비 가동률, 자원 점유율을 분석할 차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차트에 분석을 진행할 설비를 올리고 분석 조건을 오큐펜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설비들 또한 같은 절차로 차트에 추가하겠습니다. 똑같은 절차로 분석 조건을 리소스 스태틱스로 차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매우 쉬운 절차로 분석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물류를 분석할 생키 다이아그램을 추가하겠습니다. 생키 다이아그램은 분석할 물류 객체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디폴트로 설정된 자재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설비의 가동률을 분석할 버틀넥 어널라이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구동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히스토그램 차트로 설비 가동률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키 다이아그램으로 동선이 많이 지나간 부분을 선의 굵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틀렉 어널라이저의 버튼 하나로 개별 설비의 가동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외로 플랜트 시뮬레이션에는 다양한 분석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간트 차트와 플롯 차트뿐만 아니라 실험 설계, 통계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차트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물류 분석 도구인 생키 다이아그램의 활용 예시입니다. 생키 다이아그램으로 매우 직관적으로 물류 동선 빈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공장 검토 또는 기존 공장 운영 합리화 분석을 진행할 때 작업 공간과 적정 버퍼 분석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로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여러가지 최적화 분석 툴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실험 설계와 인공신경망 회귀 분석을 통해 최적화 분석을 하는 예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기능별로 다양한 예제들이 존재해서 플랜트 시뮬레이션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기능에 대해 스터디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적화 분석과 관련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설계 분석을 지원하는 익스피어리먼트 매니저라는 도구입니다. 익스피어리먼트 매니저는 여러 실험 설계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자 하는 결과 변수는 총 비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는 변수로 라 사이즈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랏사이즈 값들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설정해서 1회당 15번씩 실험을 진행해서 총 210번의 시뮬레이션이 구동될 예정입니다.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실험이 마치면 자동으로 결과 레포트가 오픈됩니다. 결과 레포트에는 랏 사이즈에 따라 총 비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표와 차트로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신경망 분석 도구인 뉴럴넷입니다. 현재 설정된 인풋 밸류, 아웃풋 밸류, 노이즈 밸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설정한 밸류 값들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겠습니다. 트레이닝 횟수는 5000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험이 완료되고 차트를 확인하겠습니다. 트레이닝 퀄리티와 트레이닝 프로그레스 차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디펜던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쉽게 최적화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 도구 중 하나인 회귀 분석 도구를 통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통계 분석 도구를 통해 전문적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 툴 또한 보시는 회귀 분석 도구와 같이 입력값들의 수정만으로 설정을 변경하여 간편하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의 분석 도구 중 꽤 많은 비중으로 최적화 분석을 지원하고 있고,
내부에 탑재된 분석 도구 또한 모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우측과 같이 다양한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질문들과 같이 공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회사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도입 사례로는 신규 공장 검토와 기존 공장 운영 합리화 부분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며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퀴즈 정답을 올려주시면 퀴즈당 선착순 3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